사실 상식의 모든 영역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심각한 판단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부동산 자산이 있으므로 김항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으므로 지급 능력이 있고 따라서 전단체 발행에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이 많으면 회생 파산을 앞두고 채권을 마구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산과 유동성 자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담보 설정되어 있고 회생 절차에서는 처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절대로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보장할 수가 없다. 사기의 판단은 당시 고지했어야 할 위험을 알고 있었는가로 살펴봐야 마땅하다. 기업 회생 신청 전 유동화 전단체 발행 시점에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납품대금 지연, 회생 검토, 운영자금 파이프라인의 붕괴 등을 내부적으로 사전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 방안을 준비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핵심 위험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김항 고의는 자연스럽게 추정되어야 하고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속이지 않은 것이 되지 못한다.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누락되었기에 범죄 혐의는 성립되었다고 본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속영장 재청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 지급불능 위험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고 홈플러스 스스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는 내부 인식이 있었다고 본다. 위험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이상 김항 고의는 부정될 수 없다. 둘째, 전단체 발행은 운영자금 그 자체였고 홈플러스가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홈플러스는 전단체 발행이 납품대금 결제, 운영자금 확보, 매입 규모 조절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단체 발행이 막히면 회사가 멈추는 구조를 홈플러스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금융구조를 정영진이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셋째, MBK도 몰랐다는 주장은 더 말이 되지 않는다. 지배주주들은 회생 신청, 대규모 채권 발행, 등급 하락 등과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정보를 보고받지 않을 수가 없다. 지배주주가 자기 회사 운영자금 파이프라인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결국 MBK는 알고 승인했거나 정말 몰랐다면 지배주주로서 중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실무적인 발행 책임에 있지 않고 발행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 유동화 전단체 발행 가능한 물량을 홈플러스 인물이 신용등급이 A3-로 떨어지면 얼마나 가능한지 주관사에게 직접 문의한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다. 다섯째, 회계감사가 적법했다는 주장도 본질을 가릴 수 없다. 회계의 목적은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진실을 공시하는 것이다. 유동성 붕괴, 지급불능 위험, 회생 검토 사항을 투자자 판단에서 퍼지게 했다면 그것은 형식이 아무리 적법해도 주요 사항 은폐 또는 부실 공시에 해당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 시 2월 17일 이전 피해자들도 동일한 김항의 피해자로서 구속영장 청구 기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검찰은 일부 구간을 기준으로 사기 피해 시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유동성, 위험, 회생 검토는 2월 17일 이전부터 보고되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전단체 발행 구조의 위험성은 최초부터 동일하며 전단체 투자자에게
단기한 전 3개월물이라는 허위 사실이 증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 구조적 기망이 특정 시점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적된 행위라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위를 특정 시점으로 제한하지 말고 사기죄 혐의를 2월 17일 이전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바란다. 구속영장 재청구와 기소에는 반드시 전체 피의자를 포함해야 한다. 유동화 전단체 피의자들은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숨긴 채 팔아넘긴 상품에 속은 것이다. 회생은 기업을 살리는 제도이지 범죄자 혐의를 살리는 방패가 아니다. 검찰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핵심 책임자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총구합니다. 구호 4가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김강일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재청구하라. 사기 피의자 범위를 2월 17일 이전 전단체 피의자까지 확대 적용하라. 부동산 자산가치 논리를 근거로 영장기각 판단의 오류를 정정하라. 홈플러스 MBK의 구조적 기망행위 전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라. 네, 감사합니다.